오래 못 가요. 서로의 연이 그렇게 이어지지는 않았어요. 끈이 보이지가 않아요. 네,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저 첫 촬영인데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일산에서 수련이 되시고 있는 화수당입니다. 네, 선생님 제가 오늘 한 여자분의 사주를 준비를 했어요. 네. 네, 먼저 불러드릴게요. 네. 이분 돈은 타고났나봐요. 부채를 빈데 쌀이 떨어지네요. 이분이 되게 어린데요. 근데 고생을 좀 많이 하셨어. 그리고 어릴 때부터 고생도 많이 하셨고, 우리네 같은 사주가 있으신 분이긴 하네요. 뭐 연예계 쪽에 계세요? 네네, 연예계 뭐 하류계 뭐 우리 무당 팔자 뭐 연예계 팔자 다 이런 뭐 한 끗 차이라고 얘기하잖아요. 이쪽 계통이시라 좀 여기 할머니가 좀 도와주시는 분도 계시고, 그리고 할머니가 도와주셔요. 이 집안에 돌아가신 그쵸. 그러니까 공을 많이 들이신 분이 계신 거겠죠. 근데 워낙에 이 사람이 나이는 어리지만 어릴 때 좀 많이 고생을 했고 외로운 팔자기도 하고, 왜 우리네 사주 같은 사람들이 만인의 꽃이 돼야 된다 그래서 외로운 팔자잖아요. 이분은 유독 그게 좀 많아요. 자기 성향도 그게 있고 좀 자기 세계가 강한 사람, 나만의 세계가 독특하게 좀 있는 사람, 자기 주관도 강하고 내 일도 그렇고, 그리고 좀 아이디어 같은 게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. 창의력, 뭐 창작 이런 거, 뭐 이런 거를 잘 발현을 시키는 사람, 그런 게 조금 남다른 사람.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뭔가 글을 쓴다 하면 그런 글도 잘 쓸 것이고, 뭘 만든다, 뭐 노래예요. 곡을 만든다 그러면 뭐 곡도 잘 쓸 것이고, 뭐 이런 거를 타고난 사람? 그런 건 줬는데, 대신 다만 아쉬운 건 지인 내 옆에 사람 복이 없어요. 그러니까 어릴 때 힘들게 살았다는 이유는 부모도 그렇고 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만 아는 사람은 없다. 그래서 나 혼자 홀로길을 가야 된다. 그런 사주예요. 그러니까 좀 안쓰러워. 좀 배도 고파봤을 거고. 지금 33살이잖아요. 네. 요즘 세상에 33살에 이 나이에 배고파봤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면 좀 많이 힘들게 살았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내가 부모 사랑 받으면서 편하게 사는 사람 같진 않아요.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 때문에라도 지금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될 수는 있는 거죠. 그런데 좀 내가 보기에는 안쓰럽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. 왜냐면 여기 할머니가 좀 안쓰럽게 쳐다보고 계세요. 그래서 많이 도와주는 것도 있겠지만 좀 짠하게 쳐다보시니까, 그래서 그 할머니 덕에 어쨌든 힘들게 살아왔어도 지금은 괜찮다. 근데 주변에 사람이 없다 그랬잖아요. 나만 아는 사람도 없고, 내가 좀 좋아하고 내가 좀 뭔가 의지가 되고 이랬던 사람들은 다 사라져. 물거품처럼 사라져요. 자꾸. 사라진다는 게 뭐 관계가 끝이 난다라는 건가요? 그쵸. 떠난다는 건가요? 떠나든 정말 위로 올라가든 뭐 이렇게 자꾸 물거품 돼서 사라진다는 거 보면 사람이 없어지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든 아니면 헤어지든 뭐 이렇게 자꾸 떠나간다고 주변에서. 그래서 안 그래도 이 친구도 되게 우울증이라는 그런 기분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, 요즘 그런 기분이 더 할 수도 있고, 원래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성향이기도 하지만 자꾸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떠나가니까, 네. 인어공주도 아니고 자꾸 물거품처럼 사라지니까,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좀 마음의 요동이 더 있었을 거예요. 그리고 그런 기운 자체가 좀 느껴지기도 하고. 기운이라면 왜냐하면 주변에서 누가 간 것 같아요. 돌아가셨다. 응. 그래서 그런 영향이 조금 미치는 것 같아요.
보통 그런 영향이 미치면 이분한테 좀 많이 안 좋은 건가요? 좋진 않죠. 그런 상문의 기운이 들어오면 좋지는 않죠. 근데 이 친구가 워낙에 강단이 있기도 해요. 강단도 있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은 해야 되는 성격이기도 하고 되게 노력파야. 그래서 심지가 굳기 때문에 흔들리지는 않지만 이 사람 성향이 워낙에 좀 우울증을 갖고 있는 성향을 띠다 보니 좀 흔들릴 수는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 친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지금 되게 열심히 달려온 것 같거든요. 근데 좀 번아웃 이런 것처럼 잠깐 흔들리는, 내가 지쳐서, 내가 일이 잘 안 돼서 힘든 게 아니라 나 스스로가 지치고 그런 정신세계가 조금 무너지고 이러면서 번아웃 같이 내가 조금 힘들어서 내려놓고 쉬는 시기가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그때는 좀 잡아주는 사람이 필요하긴 한데, 내가 있잖아요. 이 사람은 주변에 도움 주는 사람은 없다고. 사람은 많으나 내 사람이 없는 거죠. 그래서 사람은 잘 구별해서 만나야 돼요. 이런 시기에 누군가 딱 들어와서 그게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 남자가 됐다. 그러면 그때는 오히려 피해야 되는 남자인 거죠. 왜냐하면 사람을 잘 가려서 만나야 되니까. 좋은 사람이 들어오면 다행이겠지만 그때 또 안 좋은 사람이 들어오면 휘말릴 수 있으니까. 이 사람이. 이분이 누구냐면 뭐 너무 유명한 분인데 그 가수, 뭐 배우 아이유 씨예요. 근데 안 그래도 이제 그 남자를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지금 뭐 그 배우 이종석 씨하고 현재 정말 이렇게 연인 관계로 잘 지내고 있는데, 근데 남자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. 네. 근데 이종석 씨하고는 괜찮을까요? 오래 못 가요. 뭐 성향이 약간 이 사람도 조용조용하지 않아요? 이종섭이란 남자도? 약간 성향이 바뀐 것 같아요. 옛날에는 좀 네. 귀엽고 밝은 상이었는데 요즘에는 좀 이제 나이가 좀 들면서 좀 차분해진 것 같기는 해요. 근데 비슷한 면도 있지만 이종섭 씨랑은 남녀의 끈은 보이지 않아요. 아, 그래요? 그래도 좀 오래 사귄 것 같은데 한 2년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2년. 2년이 이제 끝인가요? 근데 그렇게 교류가 많았다고 보이진 않는데. 뭐 서로 바쁘니까. 네. 그래서 그런 지금까지 이어졌을 수도 있겠지만 아이유가 그렇고 쉽게 사람을 뭐 버리거나 막 이렇게 헤어지거나 이렇게 보이지는 않아요. 근데 문제는 이분이 아이유를 감싸안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역량감은 안 돼요. 그러니까 아이유는 내가 안아주는 사람보단 나를 안아주는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, 물론 이분이 강해서 나를 안아주는 사람보단 내가 안아줘야 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, 그래도 이종섭 씨는 아이유한테는 깜냥이 안 돼요. 네. 이거를 채워줄 수 있는 남자는 못 돼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해가 된다 이런 거보다는 서로의 연이 그렇게 이어지지는 않았어요. 남녀 사이에는 저는 이렇게 끈으로 보이거든요. 정말로 이렇게 연이 되는 사람들은 아, 끈이 보이세요? 위로, 머리 위로 이렇게 무지개처럼 끈이 연결이 돼 있더라고. 진짜 궁합분. 그냥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는 그런 거 말고. 근데 정말 그게 끊어지더라도 다시 생기든가 아니면 정말 헤어질 때가 되면 끊어지겠지만,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결혼을 골인을 한다 뭐. 그리고 아이유 자체가 원래 좀 늦게 가야 되기도 해요.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. 솔직히 뭐 요즘에는 결혼 생각하기엔 조금 빠른 나이가 아닐까라는 그쵸.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많이 좀 외로워하고 하니까. 그래서 원래 외로움도 많이 타고 조금 그런 내성적인 성향이 있기도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내가 힘들 때 누가 치고 들어오면 이 사람 조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. 그게 이제 남자의 부분인 거고, 남자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 남자가 뭐 나쁘다라기보다는 어쨌든 연은 조금 길게 이어지지는 않는. 혹시 지금도 워낙에 너무 잘 나가고 있잖아요. 그쵸. 어디까지 올라갈까요? 자기가 원하는 만큼은 갈 거예요. 자기가 아까 얘기했듯이 번아웃이 오지 않는 이상. 그래서 자기 관리가 좀 필요해요. 너무 달려왔기 때문에 지치는, 그 작은 몸으로 여리여리 하잖아요.
그 몸으로 진짜 너무 힘들게 정말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 한 뭐 3, 4년 정도 안쪽 뭐 그 정도 됐을 때 자기가 좀 번아웃처럼 이렇게 정체기가 오지 않. 근데 이 친구가 하고자 하는 일은 운 때도 지금 뭐 그렇기도 하고 자기 노력이 만만치 않은 사람인지라 그래서 할 거예요. 앞으로도 승승장구 할 거예요. 하고자 하는 일은 해야 돼요. 되게 여리고 아이처럼 보이지만 강단 있고 세요. 어떤 걸 조심을 해야 될까요? 사람. 왜냐면 자꾸 사람한테 치이잖아요. 이 친구는 일적으로는 문제가 될 게 없어요. 근데 사람한테 치이는 거. 그게 나를 옆에서 일적으로 뭐 보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보든 자꾸 떠나간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일적으로도 하게 되면 뭐 우리 연예계 쪽은 그래도 서류 같은 것도 잘 봐야 되고 하잖아요. 그런 거 꼼꼼히 봐야 되고 내 옆에 들어오는 사람도 잘 봐야 되는 거죠. 그 사람한테 치이면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 무너지니까. 이게 쌓이고 쌓이고 정립이 되다 보면 터지니까. 그때는 이 사람이 일어서기가 자기 스스로가 되게 힘든 사람이니까. 그게 걱정인 거죠. 그거 말고는 지금은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요. 그럼 만약에 이종석 씨가 만약에 올해가 인연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러면 좀 언제쯤 정말 좋은 짝을 만나게 될까요? 30대 후반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연애만 했으면 좋겠어요. 지금은 연애만 하다가 정말 내 인연은 30대 후반 정도에 되나 들어오지 않을까. 그때가 돼야 자기가 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오지 않을까. 어쨌든 지금 이종석 씨랑 2년 됐다고요?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. 근데 어떡하지? 길게는 안 보이네요. 죄송하지만. 크게 뭐 걱정할 부분은 없다 보니까 다행이네요. 네, 그렇게 뭐 크게 이슈되고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, 지금. 그러니까 한 방에 이렇게 막 무너지는 분들도 많고 막 네. 그런 모습은 안 보고. 왜냐하면 자기 관리가 철저하신 분이라. 뭐 그렇게 사고 칠 일을 만들지를 않아요. 이 사람이 나이는 어리지만 정말 애늙은이 같은 성향이 있어요. 그러니까 약간 좀 할머니 같은 스타일도 있고 이래서 그렇게 사고 치는 일은 크게 없을 거예요. 아무튼 뭐 계속 쭉 승승장구 하셨으면 좋겠네요. 네. 아저씨. 네, 말씀 감사합니다, 선생님. 감사합니다.